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마감 시황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베이시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수급 쪽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해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초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에 대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요. WTI랑 달러원, 국고채 10년 금리, 미국채 10년 금리 등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랑 애플, 테슬라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로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또 누적 차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신용장고랑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일단 오늘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 차트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드리면, 마감 시황 진행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제 해외 증시가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은 3.5% 급락을 했었고요. S&P도 한 2.5%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어김없이 하락을 하였고요. 일단 어제 마감 시황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파동상 어제 미국 쪽은 사실 급락이 있을 수 있는 파동이었습니다. C파가 시작되는 파동이었기 때문에 급락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C의 3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하락을 하였고요. 2.8%, 2.4%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 프로그램 매도 한번 보시면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프로그램 매도 누적 차트인데, 보시면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늘면서 좀 증시를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설명해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1조씩 매수를 했었죠. 오늘 보시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합계 거의 한 4조 정도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어제 둘이서 2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사실 한 3.5% 올렸는데, 오늘은 그 올라간 부분보다도 훨씬 덜 내리면서도 한 4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C의 2파였었죠. C의 2파가 확실하게 더 싸게,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속임수 파동이었다는 것을 이 수급 물량으로 봐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조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비싸게 4조를 매도를 개인에게 하였습니다. 보시면 개인이 거의 3.8조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이 보시면 한 1조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이 한 2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베이시스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 현물을 또 던지면서, 보시면 원래 장중에는 계속 콘텐고가 백어데이션 상태였었는데요. 거의 한 1% 정도, 1포인트 정도 백어데이션 상태였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던지면서 베이시스 갭은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수준까지 메꿔졌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매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금지의 영향이고요.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공매도를 금지를 하더라도 결국 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차익 거래가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를 금지하나 안 하나 어차피 하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이 올릴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저도 당연히 무차입 공매도나 불법적인 공매도는 반대를 하는데, 공매도 많이 증시를 하락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베이시스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코스피 200이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식의 이론 가격이 한 410.0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코스피 200을 3월 둘째 주에 3월 선물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선물이 409.95입니다. 일단 장중 보시면, 장중에는 이 현물 가격이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이 비싼 현물을 팔고 싼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가 계속 발생을 하였었고요.
현물이 더 비싸고 이제 현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입니다. 이제 현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막판에 이제 현물 물량이 많이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시스 갭은 마지막에는 조금 돌아서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수급 설명드리면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7,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이제 개인은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선물 다 매도를 하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900억 정도 개인이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2천억 매도, 이제 기관도 한 1,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뭐 어제 증시가 하락했던 원인을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 사실 뭐 미국채 이제 7년 입찰이 있었었는데 일단 그게 입찰이 조금 부진하면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보시면은 그냥 잠시만요. 금리 한번 보시면은 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한 14bp 정도 올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 정도, 1.38%에서 1.52%, 장중 최고로는 한 1.55%까지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국내 금리 한번 보시면 국내 금리도 오늘 뭐 3년물 10bp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10년물도 뭐 거의 장중에는 2%도 돌파를 했었습니다. 뭐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결국 저는 조금 중단기적으로 한 번에 더 큰 하락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금리는 결국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도 이제 장기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파동은 일단 처음에는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설명드리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이제 상승 파동과 이제 하락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A, B, C의 이제 조정 파동이 있습니다. 1, 3, 5파 중에 한 파동이 보통 연장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한 파동이 연장이 되면 다른 파동은 이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고점이고요. 이제 닷컴 버블 이후 하락이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의 상승이 3파고요.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입니다.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대형주 장세였던 상승이 5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5파까지가 큰 1파, 슈퍼사이클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슈퍼사이클 상의 1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로 ABC 이렇게 하락 파동이 완성되면서 큰 2파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 상승이 개인적으로 아마도 큰 3파에 이제 작은 1파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추세를 그어 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 추세선을 어떻게 보면 거의 다음 부근에서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파는 3266이 아마도 고점이었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거래량이 이 부근에도 가장 많았었고요. 이제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이 3-1파를 조금 일봉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까지가 1파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똑같이 트라이앵글로 4파가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5파 상승입니다. 2파의 저점과 이제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하면 저희가 5파의 고점에 대해서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저점하고도 사실 똑같죠. 이 고점하고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연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너무 정확하기는 하고요. 보시면 이 채널링을 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넘은 다음에 이렇게 하락할 때 보시면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A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4파 저점과 이제 A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이제 이 B파 때 매도를 해야 될 이제 채널링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채널을 하회하고 나서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는 정말 A, B, C로서 큰 A가 완성이 되고 A, B, C로서 큰 B도 완성이 되고 이제 1,
이제 10파는 5파로 항상 이루어지게 되고요. 1파, 2파, 이제 3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4파 한 다음에 이제 5파의 하락이 한 요 정도까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30분봉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과거 파동을 좀 빨리 설명드리면 여기가 A, B, C로 A파고요. 여기가 이제 A, B, 1, 2, 3, 4, 5로 이제 B파가 되게 되고요.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C파가 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5파 고점과 이제 B파 고점을 그어서 이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정확하게 이제 C파를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A파구나라고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B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계속 애매하다, 이제 B파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B파는 이제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구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1, 2, 3, 4, 5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여기가 이제 B파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었고요. 이 B파가 깨진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멀어서 제가 그릴 수는 없겠는데 이 4파의 저점하고 이제 A파의 고점을 깨질 때 이때 부근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나마 이거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C파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C파는 제가 파동을 한 번은 이제 잘못 매겼었죠. 이제 이 부분에서 넘어가면서 잘못 매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수정한 파동은 여기까지가 이제 1파, 2파, 3파, 여기가 플랫으로 4파, 5파까지가 이제 C의 1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C의 2파도 완성이 되었고, 어제가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C의 3파에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다시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이 부분을 그럼 이제 한번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 1파의 저점과 이제 2파의 고점이죠. 이제 고점을 이은 다음에 마지막 이제 1파의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뭐 채널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 3의 이제 C의 3일 텐데요. 여기가 이제 C의 3의 1파가 완성이 됐고요. 아마도 이제 C의 3의 2파를 조금 보인 다음에 이게 지그재그로 갈지 뭐 플랫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게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C의 3파가 C의 3의 3파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만 3파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을 뚫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이 더 크다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이 채널에서 움직일지 뚫을지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에서 풋을 일부 매수하고 뭐 이 부분에서 풋을 다 전량을 매수하였었는데요. 오늘 뭐 많이 하락하면서 거의 한 이 부분쯤에서 매도를 하였었습니다. 극히 이제 일부만 남겨놓고 전량 매도를 하였었고요. 일단 저는 2파 조정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C의 3의 2파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계산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은 조금 바빠서 계산치를 미리 작성은 해오지 못했었는데 한번 그냥 즉석에서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그냥 C의 3 전체 자체를 한번 예측해보면 여기가 이제 1파의 저점이었죠. 이제 1파의 저점이니까 그냥 조금 제가 줄여서 입력을 하고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파는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점은 이제 1파의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저점은 2993.46이네요. 2993.46이고요. 2993.46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올라갔던 파동을 한번 보시면 이 B파가 3099.6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보시면 3099.69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3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게 확대를 하면 이건 3파 추정이 되겠죠. C의 3 자체를 전체를 추정해 보면 거의 뭐 보통 이제 3파 같은 경우가 보통 이 A파 하락에 1.618배나 2.618배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618배라고 치면은 뭐 한 2.8배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일단 뭐 조금 많이 내려가야 된다고 나오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2파 조정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꽂을 때 뭐 그때 조금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저처럼 뭐 옵션이나 뭐 선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일단 그냥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는 게 아직까지는 더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이제 저가 매수다라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3조 8천억씩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조금 지금은 이제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전환선이고요. 이 전환선은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은 기준선이고요.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간 회색깔 선은 이제 9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이고요. 이 진한 초록 색깔, 세피아 색깔은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후행시킨 선입니다. 보시면은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했었지만 현재는 주가가 이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검은 색깔 선이 또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는 조금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정점 부근에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뭐 최대 보통 4번 정도에서 한 2번 정도까지는 항상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경우가 그냥 가장 일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렇게 지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전 다음에 조금 한 번 더 깨려고 부실 때 아마 그때 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C의 3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신 다음에 4파가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부신 다음에 4파가 올라가서 나서 한 5파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물론 계산치상으로는 그냥 3파 자체도 여기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것은 뭐 가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섣불리 예측은 할 수 없고 저희가 내려가면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은 그냥 개별 주식을 매수할 단계는 정말 지금 그 주식 자체가 뭐 모멘텀이 세고 뭐 밸류에이션이 정말 저평가된 주식이 아니라면 이 코스피와 연동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다 구름대로 들어오고 전환선 기준선 다 이제 주가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120분 봉으로 일단 일목균형 괴선을 보더라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뭐 9일은 살짝 호전되긴 했지만 이게 뭐 호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더 크게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호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호전이 되었고요. 26일은 여전히 역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대를 한참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상승을 해도 200일 선 지지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다음엔 바로 일단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오늘 워낙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뭐 막판엔 조금 변동성이 많이 이제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조금 긴 꼬리를 보이면서 살짝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뭐 전환선도 상회하고 있고 9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증시가 뭐 살짝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2파 조정 중이니까 뭐 살짝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계속해서 증시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차트 보시면은 똑같이 초장기 추세부터 먼저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이제 3파 고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파 고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5파 진행 중이고요.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은 다음에 이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올려놓으면
여전히 일단 주가가 아직은 뭐 채널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3959가 정점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RSI 같은 경우에도 점점 70을 내려올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5파의 정점은 저희가 보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슈퍼사이클 1파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보실 수 있듯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하락폭이 크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뭐 조금 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어제 나스닥을 사실 매입을 했었고요. 이 나스닥 풋을 매입하고 나서 뭐 거의 뭐 한 4%까지 빠졌었는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오늘 아침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한 이 부근쯤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1, 2, 3, 4, 5가 뭐 거의 이 부분까지 나왔던 것 같기 때문에 한 이 부분 정도에 조금 매도를 했었고요. 이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조금 일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가 5파의 1파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까지가 이제 4파, 여기까지가 이제 5파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일단 뭐 2파랑 이제 4파를 한번 채널링을 해보시면 이제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채널링이 되는데 너무 높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3파가 연장이 됐을 때는 뭐 3파 고점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채널링까지 이 마지막 5파에서 이제 채널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본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파 저점하고 이제 4파 저점을 그어서 한번 3파 고점에다가 채널을 올려놔보면 보시면 이렇게 딱 채널이 하락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주가가 이 채널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어제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을 보시면 뭐 더 정확한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 이 5파를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명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 조정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S&P랑 나스닥이랑 풋을 반반씩 샀었다가 제가 뭐 어제는 그냥 나스닥만 샀었고요.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거의 이 부근을 닿은 다음에 정점을 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자체가 사실 뭐 대공황이라고 할 때 이제 Great Depression이라고 해가지고 침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자인 엘리어트 선생님은 이제 침체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correction이라서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침체가 아니라 그냥 올라간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뭐 공매를 치거나 사실 숏을 한다고 치면은 그냥 많이 올라간 것을 사실 공매나 숏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도 이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공매가 가장 많은 주식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공매를 하거나 뭐 풋을 할 때도 S&P보다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훨씬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매크로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과거에 이제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사실 자사주 매입의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는데 기술주는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제 무형 자산과 이제 캐시플로우,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에 있는 100만 원하고 미래에 있는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 미래에 대한 100만 원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가치가 더 큰 주식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사실 악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크로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술주가 훨씬 더 악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이 1파가 이제 다 끝난 것 같기 때문에 미국 쪽은 훨씬 더 이제 큰 하락이 조금 있지 않을까. 특히 나스닥의 하락이 훨씬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23시간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30분봉은 조금 너무 작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60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A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1, 2, 3, 4,
3.5로 이제 C파가 완성되면서 큰 A가 완성이 되었었고요. 여기까지가 또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C파까지도 이제 B파까지도 큰 B파까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나스닥은 아까 풋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이 전고점 거의 부근까지 왔었기 때문에 계산치로도 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B파의 고점이라고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마도 개인적으로 1, 2, 3, 4, 5로 뭐 거의 이제 바닥은 전 여기서 이제 좀 치지 않았을까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한번 계산치를 보시면 일단 S&P 15 네, 이거네요. 네. 이제 계산치를 넣었을 때는 아마도 이 C파 같은 경우에는 A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1.618배 정도 떨어지거나 1배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3,800이나 3,852까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3,802까지 거의 2포인트 차이로 보시면 이 1.618배의 2포인트 차이로 조금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카운팅을 하더라도 뭐 1, 2, 3 여기가 이제 4로 올라가고 여기까지가 5로 이 3파가 연장되는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한 이 부분에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과거가 아니라 뭐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마도 미국은 이제 이 C까지도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큰 A, 큰 B, 큰 C까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락이 끝이냐?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이제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나 이제 차트나 시간을 봤을 때, 이제 시간론들을 봤을 때 여기까지가 그럼 A, B, C가 정말 이제 큰 왕 B가 이제 네, 왕 B가 조금 왕 A가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작은 A, 작은 B, 이제 작은 C까지 이제 올라간 다음에 얘가 이제 B파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B파를 한번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쭉 그려야 되겠죠? 네. 제가 미리 이게 해놓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그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고점이 이제 3,959인 것은 동일하고요. 그럼 이제 이 A파 저점을 그냥 이 저점을 넣으면 됩니다. 3,802네요. 3,802를 A파 저점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3,802를 A파 저점에 넣으면 그럼 B파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한번 보시면 B파는 플랫으로 갈지 아니면 뭐 이 38 너무 조금 밝으면 눈이 부실 수도 있으시니까 38.2%를 되돌릴지 61.8%를 되돌릴지 플랫까지 플랫은 이제 거의 하락한 부분까지 되돌릴지 모르겠지만 뭐 3862에서 아마도 3959 거의 최고점 부분까지 되돌리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플랫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한 3900까지 되돌리는 게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 이 정도 부분까지 이제 되돌리는 이런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B파 다음에 아마 더 큰 C파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미국 쪽은 보고 있고요. 저는 이 C파까지 내려간 다음에도 이 A, B, C가 정말 이제 큰 A일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 슈퍼사이클 상의 하락 파동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이 슈퍼사이클 상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파동을 다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락이 조금 저는 좀 많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은 정말 조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이제 달러원이랑 이제 외부 지표들 조금 설명드리면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 제가 증시가 하락하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김없이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뭐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미국 금리 급등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네, 그거랑 뭐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면서 조금 환율이 올라갔던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구름대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좀 상승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갭 상승을 하였었고요. 뭐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수 있겠으나 뭐 결국은 조금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최고점까지는 좀 갱신을 못하고 약간 도지 모양은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증시가 이제 이 WTI가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은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 금리 설명드리면 사실 오늘 증시가 급락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금리가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정말 이제 부정적으로 금리가 더 오르고 있고요. 오늘 7bp 정도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국고채 10년이 오늘 장중은 사실 2%도 돌파를 했었고요. 1.96%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되면 이제 일드 갭이나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도구인 뭐 페드 무형 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미국채 10년 금리도 사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1.556%까지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일단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삼성전자랑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일단 차트 설명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이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보통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은 높을 때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을 때가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대형주기도 하고 이제 매우 많은 시장 참여자가 참가를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효율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항상 이 기대 수익률이 8% 정도를 하회했다가 상회하면 주가가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7.9%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 기대 수익률에서 이것도 계속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바로 이제 차트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네,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면 어제 일단 뭐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이 기준선에 딱 머리가 닿긴 했지만 결국 오늘 다시 기준선과 전환선을 다 하회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코스피랑 같이 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조금 지지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되었고 전환선 기준선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반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결국은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구름대를 이제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연한 하락 추세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조금 미국도 비파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한 이북은 뭐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구름대 안까지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더 큰 C파가 1, 2, 3, 4, 5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었고 뭐 전환선 기준선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완연한 일단 하락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너무 단기간에 이제 조금 과하게 하락은 했기 때문에 RSI도 조금 이제 과매도 이제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비파 상승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파 때문에 매수하시는 것을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완벽하게 이 C파까지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큰 비파는 뭐 그때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조금 먹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설명드리면 테슬라도 뭐 여전히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도 다 하회하고 이제 여전히 테슬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하락폭이 저는 더 클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는 다르게 일단 이 기준선 부근도 도달하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뭐 테슬라도 뭐 이 구름대 뭐 상단까지는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나 결국 이 10파로 더 크게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개인분들이 2001년도부터 거의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코스피 주식을 거의 2019년까지 한 71조 정도 매도를 하셨었는데 1년 만에 사실 77조를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다 되돌렸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정말 엄청난 양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수급은 정말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어제는 한 1조 정도씩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거의 4조를 팔면서 가격은 더 높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진짜 추세적으로 더 매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신용잔고 설명드리면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는 상승을 했지만 일단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 사상 최고치 수치입니다. 21조 7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코스피 신용잔고 보시면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을 치고 이렇게 정점을 치고 하락할 때가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금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설명드리면 일단 요즘에 금리가 계속 이슈기 때문에 이 금리로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하는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이제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일드 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주식 수익률에서 이제 채권 수익률을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수익률 차이라는 뜻의 일드 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높을 때가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가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식이 요즘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이 일드 갭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해서 이제 고평가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비파 상승은 미국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더 큰 C파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저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할인율 보시면 이제 코스피 할인율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보시면 뭐 미국이랑 국내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 높을 때가 주식이 저평가 시그널을 나타내는데 계속해서 주식이 이제 고평가 단계로 이제 지속되려고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금리가 사실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을 주는 것을 이렇게 조금 가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말씀드린 것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결국 그냥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 C의 3파죠. C의 3에 이제 2파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에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도 기회로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 C의 3의 3파가 더 크게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은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나 일단 뭐 비파 정도의 상승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S&P 기준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3,900 정도 이 정도 부근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상승을 했다가 더 큰 이제 C파로 하락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데 뭐 매도를 못 하셨다면 이 상승 파동인 B파동에서 조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C파 저점에서 조금 매수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3일절이죠. 이제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주말도 조금 잘 휴식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